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IHS에 따르면 10월, 11월 생산량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신규 수주 증가에도 올해 가장 느린 속도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요. 생산량 증가세 둔화는 원자재 부족과 공급 지연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투입 비용 지표가 둔화되는 등 비용의 압력 완화 현상이 나타난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11월 건설 지출 부분도 약간 미약한 부분으로 일단 나와 주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해 주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IHS에 따르면 21년도 하반기 제조업체들에게 힘든 시기였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긍정적이라고 설명이 나왔고 낮은 마진과 운송 문제로 공급 부족 현상이 여전히 크지만 12월 재고가 급증함에 따라 공급망 차질 현상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투입 비용 상승세가 둔화된 점도 공급망 차질에 완화되는 요인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도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중국의 헝다그룹 내부 정보를 발표하기 전에 주식 거래를 중단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6.24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대로 상승한 가운데 이번에 12월 FOMC 의사록에 대한 경계 심리 등에 따른 영향으로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99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영국의 캐나다 시장 휴장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미 국채 금리 상승,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하락 마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76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는데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가운데 금일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월간 원유 증산 규모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 마감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다시 늘어나는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가격 변동성의 유의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내용인데요. 해당의 포인트만 제가 찝어 드린다고 하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조정이 이렇게 주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란 파생 상품 시장에서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아 고객 상품에 가지고 있는 상태를 뜻하게 되는데 이게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간주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매매 패턴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이것도 참고적 자료 기반이나 아니면 무슨 학술적 자료 기반이나 이런 쪽으로 쓸만한 데이터인 것이지 뭐 매매에 약간 쓸만한 데이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만약에 이걸 쓸만한 데이터로 격상을 좀 시키려고 하면 아무래도 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데이터를 좀 더 결합을 시켜가지고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니어 재단이 CEO가 니어 프로토콜 웹3 구축 기반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웹 3.0에 따른 그런 코인들이 약간씩 꿈틀꿈틀 거리고 있었고요. 라이어 블록체인의 비트코인 채굴기 1.8만 대 구매를 또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빨리 잘 만들어질지도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이걸 꼭 비유해 보고 싶지는 않지만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채굴칩은 전용 칩이 따로 있으니까 또 오해하실까봐 그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참고하는 부분은 변목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런 생산적인 활동이 약간은 둔화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고용 부분에 따른 역할도 백신에 약간의 좀 거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노동의 생산성에 좀 저해하는 부분이 좀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생각보다
가격이 미쳤죠. 예, 원래는 이게 제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120만원 정도 선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조금 더 쌌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뭐 가격이 2배 이상, 이것도 저렴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대략 한 300만 원 언더 가격이라고 그냥 평균치로 보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하니 당연히 일반 저런 전용 칩도 아마 가격 대비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로 가격대는 매우 비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납품 기일 일자 부분이 잘 이행이 될 것인지도 좀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빗썸의 고위직 친문과실 수십억 꿀꺽했다. 징역 8년 정도를 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회사 대표 A씨가 징역 8년의 선고를 받았다. 그 이유는 특정 경제범죄 부분인데 고위직 친문과 과시한 뒤에 투자자의 현혹을 해서 수십억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서 고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뉴스를 바라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야 저거 왜 당해?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반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게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지만 으로 바뀌는 순간에 한번 딱 올라가는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본인의 상황과 환경이 그런 쪽으로 매몰차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 조그마한 또 욕망이 불씨가 활활 커지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또 옳지 못한 판단과 결정을 좀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새해이다 보니까 코리니 분들도 또 새롭게 또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제 방송을 혹여나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코인은 고수익은 확실히 보장을 해줄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달콤하죠. 근데 고위험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인데 여러분들 항상 이 고 밑에 있는 거는 신경 안 쓰고 맨날 게시판이나 또 뭐 어디 뭐 커뮤니티 쪽이나 이런 쪽을 또 보게 되면 거기에 대부분은 막 엄청 많이 잃었어요. 여기서 팔아야 될까요? 막 이런 걱정거리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건 이 고수익에 이 시장에 들어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고위험에 대해서도 본인이 감수할 만한 그런 체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게 정신적인 체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터키 인플레이션 36%로 껑충을 했다.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시총을 보게 되면 의외로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비중이 좀 급격하게 많이 올라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변동사항을 보게 되면 USDC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루나도 시장에 올라왔었죠.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거 생각보다 USDC 쪽에 대한 측면이니까 오히려 미국에 대한 쪽에서 생각보다 스테이블 코인 쪽을 좀 더 많이 어떻게 보면 환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반면 USDC에 따른 사업 확장성이 좀 잘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좀 얘기는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뭐니 해도 대부분 요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비트코인 변동성이 좀 있으니 이제 우리는 그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해봤던 터키 이용자들이나 유저들에서도 입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한번 이제 경험으로 느껴보다 보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효과도 꽤 커지게 되겠지만, 반면에 여기에서 이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에 있는 투자의 수익성을 가져가 볼 만한 트레이닝 조건도 되고 하니까, 그런 관점과 또 하나 더 플러스를 보게 되면 코로나 시점에서 참 이거 했던 김에 P2E 게임도 같이 하면서 같이 수익원을 같이 내볼까? 라는 이런 연계성, 연동성 부분도 상당히 최적화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LG전자 올레드 TV에 NFT 콘텐츠를 사고 판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되게 어, 일단 트리 구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아트와 예술품을 최적화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NFT TV 탑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지는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얘기가 나왔냐?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어제 방송에도 시황 스케줄을 먼저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CES 쪽에서 여러 가지 가전제품 소개하면서 이런 약간의 트렌디화에 따른 그런 내용들도 거의 다 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변화는 이제 대기업이 약간 이쪽에 들어오려고 하는 발을 담그는 수순이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정도. 그래서 판이 커질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규제가 없기 때문에 판이 아직 확실하게 커져가는 것보다는 관심도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 원래 현지 앱스토어가 나왔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게 인민은행 산하 디지털화폐 연구소로 등록이 되어져 있고, 현재 선전, 수저우, 슝안, 청두, 상하이, 하이난, 창사, 시안, 칭다오, 다롄, 동계올림픽 지역의 이용자는 시범 앱을 다운받아 월렛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건 엄연히 소매용 CBDC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 없이도 월렛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 이용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중국에는 일단 QR코드가 일단 활성화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은 한번 전환하고 인센티브만 잘 준다라고 하면 금방 갈아타기 잘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CFTC 폴리마켓에서 140만 달러 벌금을 부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운영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CFTC나 SEC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 그리고 반면에 SEC는 타이밍에 맞게 조절을 좀 하면서 약간씩은 그런 악재를 좀 그런 형태로 좀 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어떻게 아냐, 네가 뭘 알기 때문에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오랫동안 자료 찾아보고 확인해 봤을 때 항상 그 전에 조사를 해 놓고 그 뒤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딱 내놓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뱅크 사흘 연휴 서비스를 중단한다. 업비트 사용자 미리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IT 센터 이전 작업을 위한 측면이 좀 있다라고 하니까 혹여나 또 인출 부분은 좀 더 미뤄두시고, 그리고 혹여나 인출을 이 시점에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이전 작업을 하게 되면 약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또 오히려 그게 인출은 됐지만 또 입금이 안 되는 기현상도 있어요. 네. 혹여나 그럴까봐 할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24시간 동안 약 1000만 개 시바이누가 소각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더스캔에 따르면 지난 5일간 약 3000만 개 정도 소각, 그리고 총 공급량이 1000조 개인데 41%가 약간 넘은 이게 도대체 쉼표가 몇 개인지는 대략 안 되는데 약간 41%가 넘는 소각된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코스모스 기반 덱스, 오즈모시스, TVL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 채굴업체 마라톤 디지털이 21년에 3197개 비트코인을 채굴했다. 보유량은 8133개 비트코인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채굴의 해시 부분을 또 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 계속 퐁당퐁당 이렇게 퐁당퐁당 하고 있지만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이탈리아 은행에서 비트코인 거래 예금 업무를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자리 잡는 형태,
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좀 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코인베이스를 상장을 시켰잖아요. 상장시켰으면 코인에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국제회계표준기구에서 이제 회계감사에 따른 표준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자산평가 실행을 하게 될 텐데, 자산평가 실행 부분에 감사가 들어가면 이제 그 자산가의 평균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균치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이제 자산의 일부 은행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부분을 커스터디 형태로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OCC 부분에 있었을 때도 어느 정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이미 작년 2, 3월 달에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쪽도 그 흐름에 맞게끔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뭐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CES 2022년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가전제품 내용 나오고, 뭐 메타버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오미크론에 따른 변이에도 이렇게 빠른 신제품이 조속하게 잘 나와주고 있다 라는 부분과, 그리고 메타버스의 꾸준한 관심도가 여전히 CES에서도 검증이 좀 되었다라는 게 좀 주목할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메타버스와 함께 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타버스 시장이 커져야 코인의 활용도가 커지기 때문이죠. 코인 뭐 여기 실물 종이화폐를 메타버스 안에서 쓸 수는 없잖아요. 신한카드 블록 오디세이와 손잡고 NFT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금융권 최초라고 합니다. 고객은 마이 NFT 명칭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이 소장한 물건이나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NFT로 등록할 수 있고, 그걸 조회할 수 있고, 그렇지만 거래하거나 유통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오픈시와 연동하는 방향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신한금융그룹의 회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기도 했습니다. 야, 변화를 좀 많이 줘봐. 우리도 변화에 맞춰가지고 좀 진화를 해야 되지 않겠니? 좀 도전하는 의식 좀 가져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또 반면에는 또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70년생하고 60년생 중후반대 정도에 계시는 분들의 희망퇴직 부분도 금융권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혈기에 따른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면서 어느 정도 이 트렌드에 맞는 그런 인재를, 어떻게 보면 지금의 50대, 60대 연령대가 따라가기가 좀 버거우니까 신규 인력으로 좀 채우고 여기서 내보내고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가상자산 시장 달군 블록체인 업데이트는 일단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올해 2분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더리움 메인넷과 비콘체인을 병합하는 업데이트 머지를 단행할 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 부분과 처리 속도가 어느 정도 발전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POS 방식 도입된 이후로는 아무래도 그만큼 여러 가지의 전력에 따른 그런 질타와, 그리고 블록 보상이 없어지면서 채굴 회사들에 따른 이동 부분과, 그리고 또 다른 형태에 따른 플랫폼의 여러 가지의 이런 처리 속도와 수수료 부분에 따른 개선이 됨으로써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에이다 2분기 처리 속도 최대 100만까지 확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에이다 모습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다는 알론조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21년도 7월 말 1달러에서 9월 3일 192% 상승한 3달러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다. 재단 측은 올해 뒤에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론칭을 목표로 두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죠. 네.
그 다음으로 글래스 노드 거래소 유입 비트코인 순유입 전환이다. 이건 시장의 약세 신호로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지난해 5월 비트코인 급락 당시에 비트코인 물량이 순유입으로 바뀌는 현상을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순유입이 전환되는 건 매도 심리를 강화를 뜻하게 된다. 반대로 순유출은 보유 심리 강화를 의미를 한다 라고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레딧에서 자체 토큰 발행 웹 3.0에 주목을 하고 해볼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레딧이 웹 3.0 전환하기 위한 사전 작업 진행을 할 것으로 분석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딧이 이더리움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사용자가 직접 운영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지향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레딧에 이제 이더리움 기반 커뮤니티 포인트 시스템 확장을 위해 아비트럼 솔루션을 채택을 하기도 했었고, 블록체인 업그레이드 기술인 레이어2를 활용해서 가스비 저렴하고 더 빠른 트랜잭션을 지원한다라고 되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에서 머물고 있는 거에서 나는 3.0 부분에 따른 기반으로 좀 특화되어져 있고 특별하다라는 걸 더욱더 강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아무래도 이쪽도 나중에 먼 나중에 또 뭐 스냅챗처럼 상장에 따른 그런 큰 꿈도 보이지 않게 그런 냄새가 좀 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3.0 시제가 오려면 아직도 멀기도 했는데 말이죠. 온체인 데이터 토니 스타크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주장이고요. 시세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은 보유량, 그리고 노란색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자, 보유량을 줄면서 동시에 스테이블코 보유량도 크게 감소했다.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비트코인 쏟아지는 현금으로 사서 막았고, 비코도 빼고 스테이블 코인도 빼서 출금을 하고 있다. 거래량이 좀 나온 거 봐서는 1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르게 말하면 매수 세력, 매도 세력 간의 출혈 경쟁이 좀 있었다. 현재 장은 거래가 그렇지 않아 작은 거래에도 위아래에 요동칠 수 있으며, 하지만 그 거래가 나오지 않는 굉장히 스테이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다. 당분간 앞으로 향방은 아무도 모르고 차트쟁이 부분은 매우 주관적으로, 매우 본인 기준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주장을 내비쳐 주기도 했었고요. 이믹스 갤럭시 토네이도 원 이믹스 그랜드 오픈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게임이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인기가 얼마나 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보니까 약간 되게 편파적으로 남겨주셨던 내용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에이다가 NFT 마켓 피보라이트 예열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모고에 따르면 피보라이트 공식 출시 앞서 크립토 아티스트를 모집을 한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초창기 NFT 마켓 거래소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더리움 기반 NFT 중심으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나 폴리곤 활용한 구매자 중심으로 설계를 했다. 이후 프로젝트 팀이 직접 NFT 마켓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유즈 케이스라고 불리는 사용처를 확보를 했고 자체 생태계 확장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에이다 재단은 인풋 아웃풋 글로벌 이모고 재단 개발 사업 분리한 상권 분리 구조를 운영하는 독특한 방식에서 향후 NFT 마켓 시작으로 에이다 기반의 덱스 썬데이 수합을 함께 22년도 에이다를 이끌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해서 에이다의 이쪽에 따른 뭐 관심도 좀 가져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약간 진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올해 암호화폐로 20년 벌었습니다 라고 해서 보게 되면 단타를 많이 치기도 했었고 뭐 투자도 많이 하셨는데요. 보게 되면은 6천만원 그러다가 최종은 10억 원대까지 냈던 사람이 글을 쓰셨는데요. 직장이 일개미였다. 그래서 17년도 때부터 했었고 이제 지인의 권유로 했었는데 이분의 동기는 차를 살기 위한 동기가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스타일을 크게 장투와 단타가 존재한다면 업비트 현물 단타로 매매를 했다. 장투 스타일 옵션 적용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그냥 이해를 해주길 바라겠다. 그리고 뭐 도박의 정의를 뭐 되게 크게 써놨는데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써놨던 것 같은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죠. 내가 그만큼 어떠한 패를 꺼내냐, 그래서 얼만큼 전략화 해가지고 꺼내는 것이냐, 그래서 확률을 내 쪽을 더 많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할 것이냐, 그 정도가 되어야지 이 게임에서 승률이 높다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전략도 짜지 않고 접근을 했었을 때는 진짜 순수하게 도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운에 맡겨서 하는 거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9가지로 표현을 하게 했는데, 여기서 와닿는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현금의 비중을 많이 둔다, 그리고 매일 자산의 상태를 기록을 한다, 버는 것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알려준 지금까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할 필요성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와닿았던 거는 이거예요. 돈을 버는 너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냐, 뚜렷했죠. 네. 차를 사기 위해서 부분이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집대출 부분도 다 갚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알려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라. 이건 사람의 차이니까 스킬의 차이가 또 다르다라는 것이죠. 뭐 게임으로 따지면 뭐 법사한테 저기 기사 검을 장착을 하면 효율이 안 나오죠. 예,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에게 저기 의자에 앉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시킨다라고 하면 잘 못하겠죠.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까지 써놨던 걸 보니까 되게 체계적이고 전략화했다라는 걸,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부지런했고 성실했다라는 걸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게, 6번을 보시게 되면 그만큼 매일 자산 상태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뭐 굳이 다룰 필요성이 있겠냐라고 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준비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마음 잡아 두는 형태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